안녕하세요. 라이크 영어 김희덕 원장입니다. 라이크 영어가 추천드리는 추천 원서 네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추천드렸던 원서들 그리고 오늘 추천드리는 원서들을 통해서 여름방학 동안 영어 실력을 일취월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요. 추천드리는 원서들은 학원에서 수업을 통해 학생의 흥미도를 확인한 원서들이고요. 영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등 그리고 고등 원서로 구분하였습니다. 도서에 따라서 해외 직구로만 구입할 수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라이크 블로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라이크 영어 온라인 수업 또는 학원 수업에서 활용되는 도서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드리는 책은요. 아주 쉬운 책 되겠고요. 이 두 권입니다. 둘 다 닥터 수스 시리즈 안에 있는 책들이고요. What do Smurfs do all day? 그리고 Bernstein's A-book 되겠습니다. Bernstein's A-book 같은 경우는요. 사실 A-book, B-book, C-book에서 쭉 시리즈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A로만 문장들을 잘 만들었지 할 만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아주 초보 단계라도 하기에 좋은 그런 원서 되겠습니다. What do Smurfs do all day? 사실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까지도 스머프가 무엇인지 아시게 되는데요. 2000년대 이후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라면 스머프가 무엇인지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팬시 용품이나 스머펫 같은 이런 캐릭터 셔츠를 통해서 알 수는 있겠는데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읽도록 하시면 아이들 책 되게 좋아하는 그런 좋은 재미있는 책들입니다. 둘 다 내용이 아주 짧고요. 쉽고요. 문장들 구성도 짤막하게 읽기 좋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따라 읽도록 하셔도 아주 좋은 책 되겠고요. 특히 추천드리는 거 영어 시작한 지 이제 읽기가 들락말락한다. 사이트 워드가 조금씩 되고 있다 하면 A북, B북, C북으로 연습하시면 아주 도움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적당히 쉬운 책 되어 있는데요. 유명한 시리즈죠. When Pencil Met Eraser 그리고 When Pencil Met Markers. 사실 2권까지는 잘 모르시는데요. 1권, 2권 둘 다 재미있고 나름 연결이 됩니다. 1권은 연필이 어떻게 지우개를 만나서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지우개 연필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우개 연필이 된 사람이 이 지우개 연필이 된 아이가 이제 마커를 만납니다. 마커는 이 보라 마커인데요. 이 줄 안에 색칠을 안 하는 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어떤 특징으로 삼아서 새로운 이런 세계를 펼쳐나가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색칠하기 좋아하는 연령대 6세, 7세 또 그 아래도 괜찮고요. 아이들에게 특히 재미있는 책이고요. 줄 안에 색칠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새로운 예술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도 하니까 강추드립니다. 저 아주 크게 성공했던 책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글밥이 많은 동화책 되겠습니다. 챕터북에 대한 그런 막연한 동경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책들 중에서도 동화책들 중에서도 내용도 출중하고 어휘들도 제법 어렵고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많은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책은요. The Snitches 됩니다. 닥터 수스 책들 중에서 특히나 사랑받고 특히나 좋은 내용이 담긴 책이고요. 스팅치스는 여기 그림에도 보다시피 이런 스팅치스라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배에 별 모양이 있는 아이들과 별 모양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러니까 배에다가 별을 박아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별을 받기 시작하자, 이 스팅치들이 별을 받기 시작하자 또 별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래서 지웠다가 박았다가 하면서 이루어지는 해프닝인데요. 상당히 어른들이 읽어도 느끼는 바가 많은 그런 책입니다. 혹시라도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던 바다야 너도 내 거야 라는 책을 읽어보셨거나 또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책도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The Snitches and Other Stories라고 해서 다른 이야기도 딸려오는데요. 단언코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고 또 아이에게 읽어주기도 좋습니다. 저 아이는 이 얘기 여러 번 읽어달라 했고요. 이 이야기 또한 대성공했던 그런 책입니다. 네 번째, 이제 초등학생을 위한 독해책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추리소설을 아주 좋아하고 강추하는 편입니다. Adventures of Sherlock Holmes 되겠는데요. 이 그림에 있는 이 버전이 초등에게는 특히 좋습니다.
사실 셜록 홈즈 책들은 워낙 어려운 책들도 많아서 코난 도일판 그대로 읽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이 추리 소설을 주려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주어 있는 약간 각색된 책이 좋은데요. 이 Adventures of Sherlock Holmes 모던 퍼블리싱판은 사실 여러 학원에서도 활용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추드리고요. 아이들에게 딱 읽기 좋은 그런 어휘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초등생에게 또 왜 원서 읽는 아이들에게 추리 소설을 꼭 읽도록 제가 추천드리냐 하면 다른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쉽게 넘어갔던 전치사라든지 시제라든지 말의 또는 글의 논리 순서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하고 읽게 됩니다. 사실 추리 소설이라는 거는 시간 순서가 왜곡되어 있기 마련이지요. 현재에 왔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이해력 질문들을 단답형으로 써가게 되면 시제에 유의해서 전치사에 유의해서 또 주어에 유의해서 쓰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요. 그래서 영어 학습에 특히 도움이 되는 책들이 바로 추리소설이라 저는 강력히 주장드리고요.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생에게 또 중학생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제 중등, 초등이라면 좀 상급 학생이 되겠고요. 중등에게 읽기 상당히 좋은 책, The Pearl. 존 스타인백의 명작 소설이죠. 단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짧은 책인데요. 진주입니다. 책을 사시면 진주 이외에도 여러 그런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문화적인 요소들, 그리고 The Pearl은 미국 학교에서도 언제 읽히냐 하면 imagery, 그러니까 이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 상징물 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가르칠 때 꼭 읽게 되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또는 이 식민지 지배자들의 탐욕이라든지 또 못 배운 사람들이 겪었던 차별이라든지 원주민들이 겪었던 차별이라든지 아주 교훈들도 많고 또 읽기에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조금 길다 생각하지만 그리고 어휘가 조금 어렵다 하지만 더 펄 같은 경우는 꿀팁 드릴게요. 미국 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이기 때문에 짧게 요약된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유튜브 클립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움받아 가며 읽고 읽은 다음에는 또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이런 질문들을 사서 아이들에게 문제 풀려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인터넷에 좋은 주제들도 많으니까 에세이 주제들도 많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에세이 작성해보면 많은 실력 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고등에게 추천드리는 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The Lord of Opium. 그 낸시 파머의 House of Scorpions라는 책이 있죠. House of Scorpions의 후속작인데요. House of Scorpions만큼 상당히 재미있고요. 조금 길다 싶지만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기에 상당히 좋은 책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House of Scorpions나 또 이 Lord of Opium 시리즈를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미래 세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제인간 하면 지금까지 어떤 실험실에서 복제인간을 길러서 인간의 장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장기 냉장고 같은 장기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로 우리의 그 복제인간들을 보았고 사실 복제인간이라는 단어 자체도 새로운 거니까 원래 인간은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클론의 반대말은 original human being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휘조차 없는 세상을 우리가 묘사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근데 이 House of Scorpions나 또 Lord of Opium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 클론이 이제 내가 이 클론들이 원래 인간보다 무지하거나 능력이 뒤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김희덕을 지금 복제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김희덕 복제인간, 42세 복제인간이 아니라 김희덕 아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어떤 여성에게 김희덕 유전자를 임신을 시켜서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40년을 길러야 김희덕이 나오는데 똑같은 김희덕이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더 좋게 키울 수는 있겠죠, 또. 그러니까 이 복제인간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자라가게 되고 또 과연 복제인간을 만드는 게 효과적인 일인가, 효율성이 있을 일인가, 인류에게 이런 좋은 질문들을 하게 하고 좋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게 한다는 것.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또 앞으로의 인재성, 영재성 개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중등, 고등 모두에게 좋은 책이 됩니다. 아주 강력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여러 책들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꼭 몇 권 정도 구매해 보셔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교양 발달을 위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듀파파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이라면 샤론코치 TV를 통해서 또는 에듀파파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아침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8월 달에 샤론코치 TV, 샤론코치 블로그를 통해서 Into Reading and Writing이라는 강좌를 런칭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요, 라이크 영어 대표 강사인 토마스 선생님 그리고 제 딸아이인 사랑스러운 미래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낭독하는 발음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리듬과 강세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독해력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지도하는가, 그리고 에세이와 영어 일기 쓰기, 그리고 이야기책 읽기까지도 알려드립니다. 엄마표 영어로 아빠표 영어로 아이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시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싶으신 학부모님이라면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강좌의 특별한 점은 지금까지 많은 강좌들이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다, 저렇게 가르치는 게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직접 아이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진짜 효과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미래가 원어민 선생님에게 또 저에게 배우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강좌 모습 안에서 또 선생님과 제가, 토마스 선생님과 제가 이럴 때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다, 이럴 때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또 꿀팁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 향상하는 꿀팁들 아주 방출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샤론 코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